네, 연블리의 시크릿 주주 노트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시황을 좀 강화해서 첫 질문으로 한번 넣어보고자 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연승환 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일째 내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5월의 마지막 보릿고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원래 항상 있어 왔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큰 악재로 작용할 줄 몰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 그 안에서 흐름을 짚어보면 IT나 성장주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 또 경기 민감주는 개별적으로 오르고 있고 금융주는 오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인플레 우려가 제일 좀 시장에 공포를 들이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가라는 게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지금의 물가는 좀 기분이 나쁜 물가라는 거죠. 비용 부담이 들어간 이제 물가인데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모든 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수요도 수요지만 제때 공급들이 안 되면서 제품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기저효과라고도 하지만 이게 5월, 6월에도 이렇게 높은 물가를 유지하면 연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들이 계속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앞이 좀 잘 안 보이는 좀 불확실성 상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좀 팔고 보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은 정말 주식을 오늘도 많이 사고 계신 건 사실인데 문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증시를 많이 이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공세가 지금 오늘도 벌써 3일째 1조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일단은 지금 쉽사리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기관들도 장 초반에는 항상 매수를 해주는데 오늘도 보니까 여전히 좀 매도로 오후 되니까 또 돌아섰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는 잠깐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때 보면 돌아보면 결국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같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의 반등 후에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만이 지금 나홀로 매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좀 상승하기가 좀 역부족인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악재는 그 지금 증시에 노출된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만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저는 사실 연준이 긴축까지 간다고 보진 않거든요. 시장은 지금 긴축에 대해서 되게 우려감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도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함부로 올렸다가는 경기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긴축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또 IT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뭐 아시아 테크 기업들 1분기의 실적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라는 얘기는 앞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뭐 무차별적으로 아시아 기업들 그냥 IT 기업들 오늘도 보면 1조 원을 팔고 있는데 사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의 대부분이요. 1조 중에 지금 현재 8,500억이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IT만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상 다른 쪽은 오히려 뭐 통신, 음식료 이런 거 몇 개는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IT에 대한 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또 3분기에는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도 IR 설명회에서 분명히 3분기부터 반도체 가격 상승을 얘기를 했고 또 특히 3분기에는 이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동이 중단됐던 이제 공장들이 가동에 들어가면서 3분기에 이제 이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반도체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눈앞의 거에 그냥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좀 심리가 발동해서 증시가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IT 업종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 해결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올해 내내 이어지고 내년까지 이어지고 그러면 정말 증시가 2,500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그냥 5, 6월 정도에만 좀 비관론이 좀 확산되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그쳐버린다면 결국 이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또 좋은 장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분명히 이거는 다 해결될 수 있는 저는 악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추격 매도 좀 자제해 주시고 물론 뭐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실 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 사라고 해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건 저도 압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장에서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진정할 때 좀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그냥 외국인 따라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증시가 나중에 올라갈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다 올라가지 않고 항상 그런데요. 급락 후에 반등할 때 보면 가는 종목 몇 개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확실히 앞으로 하반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섹터가 잘 안 빠져요. 이 안 좋은 장에도 어제도 그렇고 뭐냐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안 좋은 섹터가 있다면 한번 이 시간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시간은 많으니까 한번 곰곰이 고민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터널의 끝은 언젠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핫한 여름에 또 핫한 그 시장 상승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길 함께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 순매수 종목 보면서 투자 의견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5월 6일부터 5월 12일 개인의 매수 종목인데요.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형주 매수하는 거 가장 많이 보이고 이건 좀 신선하네요.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용 써서 청약할 정도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SKI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투자 판단 들어볼까요? 예, SKI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주가가 결코 싼 거는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싼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에 속해 있다 보니까 고성장주고, 근데 지금 시장 색깔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계 1, 2등을 다투는 분리막 회사고 어차피 전기차 시장 커집니다. 배터리 시장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때 뭐 굳이 뭐 이렇게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세계 1등 기업이 있어요. 창신 신소재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현재 SKI 테크놀로지가 한 10조 원대 정도 됩니다. 초반 정도 되니까 주가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 가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어요. 그렇게 본다면 SKI 테크놀로지 기술력은 오히려 좋거든요. 지금 갭 차이가 워낙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같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해 보시고 나중에 성장주들 주가 흐름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LG전자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가전제품 매출 성장이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반기까지는 집에 있으면서 TV도 많이 보고 구매들을 했는데 이게 하반기엔 TV도 안 보고 가전제품 안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항상 꾸준하게 가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없앴죠. 적자를 없앴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부품 시장으로 뛰어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성장주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지금 당분간은.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부진하지만 역시 여전히 주가도 싸고 전기차 부품 시장 여전히 성장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인플레가 와도 우린 전기차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는 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빠졌는데 1분기 실적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레키노라주가 6월 달에 아마 유럽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약간의 텀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승인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한 번 더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 레벨업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번 그 6월에 나올 유럽 승인을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부장님의 시크릿 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회복세는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한국 소비재 기업의 투자 전략 이에 따라서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의견 좀 들려주세요. 일단 지금 그 소비재 기업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또 음식료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을 전가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은 인플레와 상관없어 그냥 더 비싸게 팔아버리면 돼요. 원자재가 올라가면 가격, 그래도 사람들은 삽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돈으로 고가품을 사버려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의류업체들 아니면 고가 화장품, 또 골프장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또 롤렉스 시계를 또 많이 구매하는 열풍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결국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여기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왜냐하면 백신 공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확실히 주가 흐름이 더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F&F는 정말 엄청난 실적을 내버렸고요. 아모레퍼시픽 뭐 아니면 또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또 미국의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는
휠라홀딩스 같은 의류 회사들도 동반해가지고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반기는 국내 쪽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더 좋은 소비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는 좀 덜 오른 소비재가 뭐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재 중에서 관심 종목을 클리오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16% 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서 한번 재관심 유의할까요? 네, 그러니까 좀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옆으로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괜찮고 클리오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막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들 이게 좀 정리하면서 비용 들어가서 1분기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반영을 했고 앞으로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색조 화장품은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클리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구조조정도 끝나고 온라인 해외 매출 비중 늘어나고 색조 화장품까지 봤을 때 화장품에서 하반기 좀 다크호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외됐을 때 관심 가져서 하반기 다크호스까지 보상할 수 있는 종목 클리오 다시 한번 관심 표현해 주셨고요.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빨간맛 1부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